110년 전 헝가리가 한국의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헝가리를 국빈 방문 중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헝가리 가톨릭 신부가 110년 전에 쓴 한국에 대한 단상과 동해가 표기된 고지도를 공개하였죠. 이 자료들은 모두 헝가리 국가기록관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일 탁 비서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오늘 김정숙 여사님은 헝가리 국가기록관을 방문하셨다. 여사님의 방문에 헝가리는 1910년을 전후해서 한국과 일본, 중국에 있었던 버이 페테르, 헝가리 가톨릭 신부가 쓴 책과 고지도 한 점을 준비해 주셨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그는 순방팀은 이 110년 전의 일기를 발견하고 헝가리의 배려로 미리 읽으며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다. 혹여 언론을 통해 전체 내용이 보도되기 어려울까 싶어 이렇게 소개한다라며 일부 내용을 공개했죠. 탁 비서관에 따르면 일기에는 한국 자연의 아름다움, 빠른 속도로 달성하고 있는 근대화, 일본 제국주의의 잔혹성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페테르 신부는 1909년 러시아 방문 중 안중근 의사의 저격으로 숨진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 선량한 일본의 애국자임은 틀림없을지 모르겠으나 잔악하고 냉혹한 인물이었다. 그는 결국 그가 한국인들에게 저지른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고 기록하였죠. 그리고 신부는 한국이 일본의 통치로부터 독립할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하였는데요. 일기에서 그는 일본의 지배와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에 대해 영원한 지배를 존속시킬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일본의 침략자들보다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다시 주권을 찾을 것이다 라고 쓰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세상의 무대는 대서양이 아니라 태평양 연안 지역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때는 아시아와 미국, 캐나다와 시베리아가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나는 한국과 한국민이 미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도 예견한 것으로 알려졌죠. 탁 비서관은 이어 헝가리로부터 받은 고지도 또한 게시하였는데요. 1730년 독일에서 제작된 지도로 1739년판이 가장 많이 존재하고 1730년판은 희귀한 초기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탁 비서관은 한반도 동쪽 바다를 소동해로 표기하고 있다. 동해에 더 무슨 말이 필요할라 동해라고 하는데라고 덧붙였죠. 이날 김정숙 여사는 버이 페테르 신부의 일기 일부를 낭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 여사는 신부의 일기에 적혀진 한국 민족과 국가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항상 확신하고 있었다는 글귀를 낭독하였고, 이어 우리는 방금 100년 전 헝가리 신부가 조선에 대해 기록한 감동적인 글을 읽었다. 마치 100년 후에 한국 국민들께 보내는 편지 같은 글이다. 그 어떤 무력과 가혹함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더욱 강하게 저항하는 조선인들의 고귀한 자존심이 기록됐다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한국은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일본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해양방사능 오염원을 탐지하는 무인 로봇 선박이 개발되었습니다. 지난 4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해양방사선 무인자동 감시 시스템을 개발, 성능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죠. 이 시스템은 해상 이동형 방사선 센서를 무인 자동 로봇에 탑재해 해양 방사선을 감시하는 장비로 배 모양의 로봇이 해상을 이동하며 방사능 오염원을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원자력연이 개발한 해상 이동형 방사선 센서는 기존 방사선 센서보다 무게가 4분의 1로 부피는 3분의 1 수준으로 각각 줄였는데요. 이에 따라 실제 무게는 560g으로 손바닥보다 작아 이동성이 뛰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센서는 저전력 신호 처리와 무선 통신 기법을 적용해 자체 배터리만으로 24시간 이상 운용이 가능해 상시 전력 공급과 통신에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까지 해상 방사선 센서는 통신과 전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주로 연안에 설치해왔습니다. 해양과기원이 개발한 배 모양의 무인 로봇은 사용자가 직접 조정하거나 사전 입력한 좌표를 따라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해양과기원은 배터리 용량을 늘리고 위성통신으로 먼 바다에서도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장비를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장미 원자력연 박사는 평상시 우리 바다의 환경방사선 데이터를 확보하고 비상사고 때는 해양방사선 광역 감시망 구축에 활용할 수 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도 추적, 탐지하는 데도 유용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의 기업 총수들이
외교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유럽을 방문해 현지 정책의 인사들과 연쇄회동을 하며 경제 외교 행보를 펼쳤습니다. 최 회장은 이번 해외 출장에서 SK그룹의 경영 화두 중 하나인 글로벌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알렸는데요. 글로벌 스토리는 SK가 글로벌 현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윈윈형 사업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그가 최근 추진하는 방향이죠. 최 회장은 지난 3일 오후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코트라와 헝가리 수출청, 헝가리 투자청과 함께 한국 V4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했는데요. V4는 비세그라드 그룹으로 헝가리와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를 묶은 유럽 경제의 새로운 중심으로 불리고 있고 600개가 넘는 국내 기업이 진출에 가전,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까지 대규모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유럽 각지를 향한 수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등 양국 정상도 참석했죠. 최 회장은 포럼에서 한국과 V4 간 친환경 자동차 산업동맹을 공고히 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최 회장은 비세그라드 그룹은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갖춘 매력적인 투자처라며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이 지역에는 한국의 배터리 3사가 모두 진출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죠. 최 회장은 전기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의 탄소 저감 효과를 언급하며 V4와 한국이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한국과 V4의 파트너십이 그린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도록 참석 기업인들이 활약해달라고 부탁했죠. V4 지역은 한국 기업 650여 곳이 진출한 유럽연합 내 핵심 투자처로 꼽히는데요. 연평균 투자 증가율이 150% 수준이며 한국 기업의 누적 투자액만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해 한국 V4 교역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167억 달러를 기록했죠. 현재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가 헝가리에, LG에너지솔루션이 폴란드에 배터리 공장을 두고 SK그룹은 V4 지역 투자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헝가리 정부는 올해 코마롬 지역에 건설 중인 SK이노베이션 제2공장에 1억 달러 지원을 결정했고 SK이노베이션도 11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는 제3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SKC의 배터리 소재 동박 생산 자회사 SK넥실리스도 동유럽 공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동유럽에서 비영리 국제기구인 백신연구소와 협력해 국내 코로나19 백신 1호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입니다. 최 회장은 이날 포럼과 별도로 피테르 시아르토 헝가리 외교통상부 장관, 라슬로 퍼락 헝가리 상해 회장과도 면담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